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코인 시장의 상승세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블록체인 업계도 이목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그리고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이 됩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정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블루쉐어의 질라틴 사라스토브 CFO 그리고 마리오 디미트로프 프로젝트 책임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그럼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선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도권 편입 혹은 산업 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개당 13,000달러를 넘게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 우세 지수가 17개월 만에 6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스위프트가 자체 결제 플랫폼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블록체인 기업에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결제 수준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메인넷을 정식 런칭합니다. LG전자, 넷마블, 유니온뱅크 등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클레이튼 공동 운영에 참여합니다. 네, 이번 주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눈에 띄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떠한 안건에 가장 눈길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대표님, 오늘의 안건들 중에서 어떤 안건에 가장 눈길이 가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지만 네. 이번에 드디어 이제 좀 규제 권고안이 이제 실제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잘 준비되어 있는 거래소들은 걱정이 없을 거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권고안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가볍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 두 번째 안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에 눈길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네 가지 안건 중에 어떤 안건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우선은 두 번째 안건이 이슈화가 되지 않아도 어제도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는 안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트를 이제 보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구나. 누구나 지금 아마 다 한 번쯤은 쳐다보셨을 것 같아서 그 안건이 제일 눈에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고안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 권고안 자체가 아마 앞으로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생태계에 영향을 분명히 끼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정말 높은 가격 상승률을 또 보여주면서 이슈 몰이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안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분께서 또 똑같은 의견이시네요. 첫 번째 안건인 권고안에 대해서도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뭐 다 눈에 띄는데 네. 우선은 특히 앞으로는 이제 독자적인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얼라이언스의 개념이 더욱더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표 블록체인의 클레이튼 공개가 있었는데 기존에서도 이제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활용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우선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블록체인 내에 있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봤는데 최근에 지금 나왔던 거는 이제 LG전자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그다음 넷마블 이런 글로벌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함께 한다라고 해서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눈에 띄고요. 특히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메인넷에서 단순하게 이제 뭐 스타트업들 나오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LG전자 같이 이제 뭐 어떤 백색 가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IT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같이 이제 바이오 전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과연 블록체인과의 어떤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시너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실제로 기존에 활발하게 사업을 하는 곳과 블록체인이 융합이 돼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탄생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클레이튼의 이 안건에 대해서 네 번째 안건에 대해서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또 첫 번째 안건이죠. 규제 권고안 발표에 관련해서 또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 공동적으로 또 픽해 주신 오늘의 안건을 그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암호화폐 규제안 발표 변화에 대처하는 업계의 자세는 이란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안이 좀 발표가 됐고요. 또 핵심에 대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습니다만 또 결과가 나온 만큼 먼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윤성 팀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갖고 네. 네. 우선은 뭐 최근에 이제 바뀐 부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7-B 항목이 과연 이번 권고안에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찬성에 대한 의견도 있고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는데 우선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어떤 탈중앙화와 그다음에 국가 간의 장벽 또 어떤 개인들의 어떤 익명성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노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결국적으로는 어떤 뭐 국제적으로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더 우선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정보가 우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간에 글로벌적인 어떤 기준화는 상당히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래블룰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금융기관이죠.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키고 있었던 자금을 이제 어떤 특정인이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에게 이체를 했었을 때 이 두 명의 개인 정보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보를 원했을 때 이것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도 이제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개인정보 관련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짚어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래소가 또 논란의 또 중심에 있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신진욱 대표님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또 발표된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보게 되시던가요? 저는 논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네. 않고요. 뭐 그렇게 크게 이변은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미 다 예고편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 예고편을 벗어나는 수준이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것도 그 국제적인 부분이 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건 최소한의 가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미 큰 자금을 이체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거주지 증명 같은 걸 이제 서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었고 큰 자금이 옮겨갈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는 외부 이제 지갑으로 나갔을 때 네. 그게 과연 어떤 곳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호간에 정보를 과연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하라면 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신에 그 지갑 주소들이 약간 화이트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네. 각각 협의되어 있는 거래소들끼리만 자금 이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갑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자금이 오고 갈 수 있게 만들고
물론 이거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만 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중앙화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룰을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된다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폭으로 이제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는 그 지갑에 관련된 주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솔루션들을 계속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잘 됐다라는 생각이 매우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그 솔루션에 드는 비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들, 작은 거래소들은 네. 진짜 생존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굳이 라이센스 제도가 아니더라도 자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 된다면 여태까지 이제 TV에서 뭐 3천만 원만 있으면 거래소를 만들 수 있고 뭐 사기를 칠 수 있고 이런 식의 기사들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부의 규제가 없더라도 자본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과정 내에서 자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정된 흐름이었다. 그리고 좀 최소한의 가이드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프로젝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권고안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서 보셨을까요? 이번 권고안은 실질적으로는 거래소에 좀 영향이 많은 권고안입니다. 하지만은 이 권고안으로 인해서 아까 방금 신유욱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건강한 거래소, 그다음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가 살아남게 될 텐데요. 그럼 이제 거래소 숫자가 적어진다는 것은 곧 프로젝트가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거래소 숫자 역시나 제한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더 건강한 프로젝트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은 거래소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거래소의 이제 영향력이 좀 파워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때 거래소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건강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걸 상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거래소마다의 좀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면은 이 프로젝트가 객관적이고 검증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좀 있는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프로젝트들이 좀 어떤 거래소에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점이 너무 다르다 보면 프로젝트 진행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 측에서도 좀 생각을 해서 네.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발언까지 또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규제 발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사실 법적인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거래소가 방금 세 분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영향을 받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영향 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신진욱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여태까지 이제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서 그게 오히려 규제가 있다는 게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네.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을 다들 한 몸으로 이제 한 목소리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그 규제 사항이 향후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여기에 이제 얼마나 플러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너무나도 이제 필요한 일이었고 준비된 거래소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박승호 대표님이 향후 이제 거래소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제 아무래도 거래소의 힘이 세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려를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도 현재도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거래소들이 200여 개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름만 거래소이고 그런 거래소에 상장을 해봤자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이미 한 10여 개 안쪽에 거래소들 좀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 내에서 가 커버가 되는 수준 내에서 아마 정부의 가이드도 발표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권고안의 내용이 시장에서 또 필요한 사항들이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그닥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긍정적인 순기능들이 더 있지 않을까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상승한 게요, 또 이 관련 규제안과 또 맞물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정윤성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규제는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의 상승, 그동안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했었을 때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뭐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세지니까 그동안 뭐 2017년도까지 상승장은 그런 식으로 됐다라고 보면 그 이후로 뭐 각 국가별로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용인을 안 해주고 ICO에 대한 부분 뭐 국내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매도세가 또 강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그런 부분을 보면 특히나 얼마 전에 보면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도 보면 암호화폐 사업자를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로 이제 정의를 좀 바꿨거든요. 그 얘기는 점차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내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자산이라든지 특정된 어떤 서비스 이런 업체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준하는 그런 위치로서의 자격. 또 자격을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항상 또 거기에 대한 의무를 부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권고안도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이제 악질하기보다도 호재로서의 그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탄력을 받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고안이 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또 이끌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있긴 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또 짐작을 해볼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박승우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권고안이 나왔지만 이 권고안이 결국에는 각 국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각 국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정의하는 시간들이 꽤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정의됐다고 해도 물론 신육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도 있지만 그 거래소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가능하게끔 진행한다고 해도 시간하고 이 부분을 매칭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장의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까지는 권고안이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걸 얼마나 잘 준비하는 거래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얼마나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돼서 지금부터 그걸 준비하는 과정들을 잘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이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발효될 때 또 한 번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거래소들은 금방 뒤처지게 되는 상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 그리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거래소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신진욱 대표님?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 이미 금융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흉내를 내서 반영을 이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입출금하는 데 굉장히 많은 네.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는 좀 네. 과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좀 해두지 않으면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지만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지금 원화 통장이 많이 막히고 있고 해소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래도 계속 저희가 정말 말도 못하는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노력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뭐 10여 개지만 향후 뭐 5개 뭐 또는 그 5개보다 조금 많은 숫자 10에서 5개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거래소는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또 7월에요.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한국 실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떤 점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정윤선 팀장님? 네, 우선은 이제 뭐 국제적인 이제 기준은 나왔고 이제 네. 각 국가별로 이제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각 국가별로 비슷한 암호화폐지만 사실은 이제 현업과의 어떤 특징은 또 각 국가별로 상당히 좀 다르고 그 또 국가별로 좀 달랐던 이유는 그동안 국가별로 어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좀 스탠스는 좀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국 쪽에서 온다라고 보면 한국 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되고 있는 어떤 상황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제 권고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열심히 준비했었던 그런 거래소들과 또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과의 어떤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부기관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가상계좌, 실명 계좌
곳과 발급이 이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또 추후에 이렇게 두 가지의 스탠스를 좀 어떻게 좀 바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기관의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세 분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진욱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규제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준비된 거래소들의 시간들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된 거래소들의 시간이었다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승우 대표님께도 한 줄 평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신준욱 대표님 한 줄 평을 이어서 그 건강한 거래소들이 이제 살아남는 환경이 된다면 이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더 건강한 프로젝트가 발전하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래소와 더불어서 프로젝트도 더 건강한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남겨주실 건가요? 저도 앞에서 이제 끝말잇기식으로 이제 네. 건강한 거래소, 건강한 프로젝트 또 어떤 제도권 내에서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께서 끝말잇기를 하듯이 이렇게 또 한 줄 평을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성 팀장 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런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UN 산하기구인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요, 8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기술 강국이자 또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스위스라는 나라인데요. 오늘은 이곳 스위스를 기반으로 블루쉐어를 만들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질라틴 사라스토브 CFO, 마리오 디미트로프의 프로젝트 책임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show.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kay, first of all, pleas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Firstly, Zlatin. Hello, I'm Zlatin Sarastov, the CFO of the BlueShare project. I joined BlueShare a year and a half ago, and I've been instrumental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is project. I'm an investment banker by profession, and I'm also a lecturer of corporate finance at the University of Sofia. That's for me now. Okay, thank you. And secondly, Maria,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Of course. Hello, my name is Mario Dimitrov. I am the head of the BlueShare project. I deal with the tokenization part of the Interprom, basically. And my background is both in traditional finance and in, of course,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So I have a lot of experience that I can tie and to obviously help this project. Okay, welcome to the show. Now I'd like to start talking about the project. First of all, what is BlueShare? And Zlatin, what is BlueShare? BlueShare is the tokenized equity share of Interprom Mining AG, which is a construction and mining business with 23 years old history. It's always been profitable, the company, the business. The company has recently ventured into mining, and it's a new line of business which it intends to fund through the issuance of its equity on the blockchain. Oh, okay, that's really nice. And how did Project BlueShare first take off? I want to listen to about the history of BlueShare. And is there any current process do you want to tell to the viewers, Latin? We started a year ago when the founder of Interprom and the owner offered me the job. I initially said no because it's an old construction business. Mining has nothing to do on the surface with blockchain. But then, figuring out that it's going to be the future of all the financial instruments, I said, why not try it? And we've had a lot of challenges. We had to choose jurisdictions that's favorable for this. We chose Switzerland because they're most advanced in the regulation of the tokenized space. And we had to appoint lawyers, find bankers that are eager to work with us, custodians, issue prospectus, because our STO is just a better IPO, right? Done better because of the new distributed technology. And as such, we have all the requisites of securities. So we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the old world using the new technology of blockchain, and we do it in a better way by applying this very attractive new technology. Oh, that's really interesting. The next question is about Interprom Mining AG. This is the issuer of BlueShare security tokens. Can you tell us what kind of business they are and any explanations, Mario? Of course. So first of all, of course, we have to speak a little bit about our CEO because honestly, he has been running a profitable business since 23 years, traditional business, large-scale construction, and also recently mining. So in a sense, he's a dreamer because honestly, we need people like him in the world so we can make companies like ours getting tokenized. And of course, our business has nothing to do with crypto and blockchain. We're a traditional business. So, and in the sense, it's really risky. But of course, innovation, it takes courage. And of course, it has high risks and high rewards. So the valuation, of course, of Interprom Mining
you can obviously calculate all of the shares and times the price, which is like 1.60 euro per share, and it is roughly 720 million euro. And this, of course, includes the traditional large-scale construction business. It, of course, includes all of the concessions of our mining. And the third part is the platform, the tokenization, which is sort of a venture element that is also included in our valuation. Okay. Besides that, Interprom Group started off in the construction and mining industry. And is there any larger project do you want to speak to our viewers, Mario? Yeah, of course. Well, honestly, the portfolio of Interprom Mining, it's huge. I mean, we have projects all around Bulgaria, and honestly, I don't know all of the projects, but I will tell you, like, we're most famous for basically constructing the subway in the Sofia, the capital of Bulgaria. We have already constructed one part of the subway, and at the moment, as we're speaking, we're constructing another line. So that's what we're famous for. But of course, we have like 11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ll around the country. Basically, they serve roughly 250,000 people. Of course, we are deeply involved with the construction of roads, parts of highways, also children's playgrounds in Bulgaria. I mean, the portfolio is really big. I mean, all of these things are part of the traditional large-scale business of construction. Okay. And this STO must be a major turning point to their business projects. And what minerals in the focus of the obtained minerals rise? Is there any explanation to Latin? Actually, we have, at this point of time, we have $4.3 billion worth of reserves. Roughly half of it constitutes gold. Then we have also silver, which is used for industries, various industries. Copper, which is also used by the IT sector. We have zinc and lead. And lead is very attractive and sought after because of this boom of batteries and cars powered by electric batteries. So this STOs enables us to venture into mining and to do large-scale projects in mining. Obviously, we have the skill set inherited from construction, which now, because this is the same skill set, the same engineers, we put all these resources into mining of these metals. But yes, that's it. Oh, okay. Now let's talk about the next question. So what's the format of Flow Shares BSD? And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e features? This question is for Maria. Of course. BSD, of course, the token specifics. We have based the BSD on the Ethereum platform because we believe that it is probably the most convenient, most scalable, the most fast platform out there. And basically, we are very bullish on it. So we have issued 300 million BSD tokens. Each one of them represents one Class B share that we have also issued. And both of them have ISINs. They have 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It's like a prerequisite for having a security. So in that sense, we are a security, of course. And from these 300 million tokens, we are selling 80 million worth of them. So, of course, this is the first round of the fundraising. And there are other many specifics that are required by law for the token. For example, you cannot trade the BST to any other person. The only people that can hold BST have to be KYC AML verified because it's actually required by law. So in a sense, everything that we have put in the smart contract is what the Swiss regulators have told us we have to do to be compliant by their law. So basically that's it. I mean, in all other senses, it is an Ethereum token, but of course it has fundamental value as the value is tied to the share, unlike any other cryptocurrency at the moment. I mean, there's speculative value, etc. So, yeah. Okay, I get it. Okay, let's talk about the security token. What makes BSD as a security token? This is for Latin. Thank you. A security token is a token that represents a claim.
be it an ownership claim Yes. in a company or a debt claim. In our case, we have a token that represents a claim on the equity capital of Interpro Mining AG. Now, what makes this token a security is its negotiability. Oh. So, negotiability means when you transfer the token from one person to another or one institution to another, if all the rights embodied in the token are also transferred, this is a security. So our token, being a security, it has to follow all the rules of securities. That's why we issue prospectus. We are approved by FINMA, the Swiss financial regulator. But it's just a form of existence of our equity, because our equity capital can be issued either in paper certificates or put into accounts of custodians or exist in the form of a token on the blockchain. So our token is just another form, a more useful and convenient form of existence of our share. And since our share is a security, our token therefore is also a security. Oh, okay, thank you. Now we are talking about the BSD. I want to ask you that what makes BSD valuable and how can we check its value? Mario, how do you think? Of course. So BSD, it has two components that we usually talk about. The first one is capital gains play. Of course, to understand the valuation of how mining companies work, the hugest gains are actually in the beginning. So we're talking about the stages of exploration. Yes. We're talking about the concessions, of course. So this might be something that crypto investors might like because, in a sense, in the beginning of the stages, there is a chance to have the triple in value, for example, from the getting approved to getting all the reserves proven and basically have the mines go into operation. So during this first part, which is probably going to be the first 2 years, there will be a huge speculative play depending on how everything goes, of course. And after this part, when the mines get operational, then it gets a bit boring, of course. I mean, just we have the mines, we have the harvesting, we have the extraction, but during that time, we have offered a dividend. So basically, this is also pretty traditional. Such a dividend is, the value of it will be roughly 7 to 8%, of course, depending on the profits we make every year. And as the business goes, of course, we will be applying for other concessions for forthcoming mines. And of course, this will also have a chance to have an effect on the capital gains play. So these are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BSD token, of course, tied to the share. Okay, I see. Then I'm wondering that what's the target amount you hope to achieve through STO? And I'd like to know about some details into how you are planning on utilizing. Zlatin, please answer this. Actually, we're planning to raise 128 million euro worth I mean, through the tokens. This is our target amount. We are going to utilize all the funds raised in developing our mining concessions. So roughly half of the money raised is going to go into the production of gold, silver, zinc, and lead. Roughly 25% of it is going to go into the development of the copper reserves. And then the remaining part goes for the development of our quarries. Quarries are, again, mining operations that produce construction materials for the building of infrastructure and highways in the region, so very attractive asset. And also we have like future exploration, because as Mario said, the business becomes boring once you put the mines into operation, but we also think ahead in order to put new concessions into the whole process so that we make it interesting back again. Yes. So this means exploration, spending money on research. So that's it, roughly. What happens if we don't raise the money? Actually, the ongoing business of Interprom is strong enough basically to fund the rest of, I mean, if things don't go according to plan, to fund the business through our internal free cash flows. But so far, things have been going really well for us.
Okay. And what's the market liquidity in the secondary market? I want to ask you to Maria. Of course. So this is basically one of the biggest hurdles in the security token world, the infrastructure. So in regards to secondary market liquidity, we have been in a day-to-day communication with many exchanges that have already filed for licensing. Of course, we trust those that are subsidiaries of traditional stock exchanges because, of course, they have the connections to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so they will get the licensing faster. But of course, I'm going to mention some names. Of course, the SCX, which is the Swiss Crypto Exchange, a subsidiary of the Swiss Stock Exchange. They are in the process of getting the licensing for trading digital securities. We will obviously be listed there first. Hopefully, it will be by the end of Q3 this year. Of course, the Gibraltar Blockchain Exchange, of course, they have also filed for having a fully compliant security token digital exchange. Also, iStocks of Singapore, they are also tied to the traditional Singapore stock market. We have already spoken with them, and they are really into listing our token. And of course, I want to mention one more name, probably the biggest on the list. It's LSE. Of course, they have not made the official announcement, but as you might know, that they have been currently undergoing technical tests on how the digital securities will be traded through their platform Turquoise. Yes. And of course, they have this covered. They told us the IT part is covered. Now they're waiting for the legal and the financial part, and obviously to get the licensing in the UK. So we will obviously get listed there. We are interested to have global liquidity, so we're interested to be listed on as many licensed, regulated to trade digital securities exchanges around the world. So we are ready. Our token is ready. We are compliant as per Swiss standards. We're hoping the exchanges are ready to list us. Yes. Yeah. Okay. Then I'd like to listen to about your future step and present step, and what can you expect from BlueShare? I want to ask you, Zlatin. What we expect basically is to prove to be a good example of how you can tokenize equity shares, in this case, on the blockchain, and do so in a compliant, but mostly more efficient way. When we speak about security tokens, they have several features which we've put into an acronym called Alchemy of Tokens. A stands for access. They give global access to capital and opportunities to invest into. L stands for liquidity, because the biggest problem with existing shares is that legacy exchanges don't often want to list you. Then quality. Quality is better than the ICOs because everything is put into a prospectus, and prospecta are normally approved by regulators. Then efficiency, because you eliminate intermediaries. M for mobility, and Y for yield. Better yield, as Mario said, which comes from dividend, but also growth in the value of the underlying business. So this is what we basically aim to achieve. I mean, show an example, and then, of course, we're going to let our platform available to other companies that want to follow our example. Because when we whitelist the investors and put them onto the platform, it's a one-off costly process of whitelisting. Then these investors, once whitelisted, they should be able to invest in other securities as well. So we expect other companies to use our platform to tokenize their securities. Okay. And I heard that there are some platforms which will be launched at this year and next year. Can you tell us more about some details to our viewers? Of course. So I'm sure many of the viewers know that there are maybe 100 of different tokenization platforms around the world that are trying to do what we are trying to do. But honestly, our hybrid approach of issuing both common shares and issuing security tokens and having one leg into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and another leg in the new cryptocurrency world. So in a sense, this hybrid approach is really what we are preaching. And of course, all of the platforms I mentioned, they are ready for tokenizing all kinds of clients. However, at this point in time, only startups and only blockchain-related businesses are going on these platforms and haven't seen huge successes. But honestly, I believe that a trigger for mainstream adoption
is a company such as ours that has, of course, no relation to the blockchain world, to be tokenized, because that is why hopefully other companies will see how we have done the fundraising. They will see how our hybrid approach works. And basically, they will start doing it themselves when they see that a company that is, of course, not involved in the sector be Yes. tokenized. Yeah, so that's it. And the platform that we're launching, it will both be, it will offer liquidity as an OTC platform. Also, it will allow for other companies to use our approach, our expertise, our, of course, the IT side of the tokenization. And hopefully this will make everything become mainstream. Okay, thank you. And I want to ask you, Zlatin, what blockchain ecosystem you want to achieve with BlueShare? So basically, we want to achieve a distributed ecosystem, an ecosystem organized such a layer on the blockchain, Yes. where you have approved individuals with regards to who they are and what the sources of their funds are, and also approved securities. I also believe that in the future, other platforms and people such as ourselves and exchanges, if they apply similar to our standards, then obviously we can mutually recognize our approval of investors and securities. So there will be a global space, a global layer on the blockchain of approved issuers and issues of securities on one side, tokenized securities, and participants in those markets, which will be able to transfer between markets and go where the most attractive action takes place. So Yes. this is our vision for the future. And of course, our token is a security. If you want to have our token in the form of a paper share, because yeah, we've done it so, you can transfer it into a paper share. Then several months later, you may decide that you want the token back. You can go to the custodian that holds your share and convert the share back into the token. So it's a two-way conversion between the tokenized form and the paper form of our share that is available. That is amazing. 지금까지 블루쉐어의 질라틴 사라스토프 CFO, 마리오 디미트로프 프로젝트 책임자와 함께했습니다. Okay, thank you for this show. Let's close the intervie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네, 블록체인에 대해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을지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블록체인에 대한 더 알짜배기 정보들 모두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